자, 녹취록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게 만들어지는 조작의 과정입니다. 오늘 이 녹취 아주 잘 나왔어요. 조작의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녹취록 한번 들어보시죠. 그때 내가 그 잡혀오기 훨씬 이전부터 계획이 네. 다 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정진상하고 김용하고 김만배하고 다 짜고 그러니까 4시에 합의를 다 본 거야. 합의 다 본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그거 이 사건 딱 터지자마자 네.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뭐냐면 김만배하고 통화했잖아. 예. 그때 이제 뭐냐면 유동규로 끝내자. 네. 이렇게 이제 된 것 같아. 맞아요. 왜냐면 어. 보면 어, 이게 정진상하고 어. 이정주 검사장하고 상의를 하면서 어, 내가 형한테 뭐 3억인가 옛날에 준 거 고기 그래서 뭐 그거와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스토리를 어떻게 짰냐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형하고 나하고 유착했고 그래서 사업권을 나한테 이제 주면서 대장동 사업권을 주면서 천호동 1호를 형이 받기로 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야. 거기에 정민용이 관여해갖고 정민용이 남욱의 저거를 지시를 받고 관여해서 이 공모지침서를 작성했고 형이랑 셋이 상의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더 이상 수사를 안 한 거야 나머지는. 그러니까 그치. 내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중간에 계속 이 담당 검사가 조서에 남기면 불려 올라가서 또 내려와서 지우고 얼굴 뻘거더라고 얘가. 그리고 시나리오 안 맞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이기 수사팀이 조작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1기 수사팀이 덮고 덮으려던 것을 2기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밝혀가는 과정이 2기 수사팀의 수사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녹취록을 보면 우리는 벌겋게 돼서 지우고 결국 남욱 증인이 한 말을 저 남욱 증인 목소리 맞죠? 맞습니다. 네. 자,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출석 요구했다고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재판 갔다 오다가 체포돼서 그래서 구치감에 갇혀 있으면 어떤 상황이겠어요? 어떤 상황이겠어요? 얼마나 죽고 싶겠어요? 그리고 정일권 검사는 자꾸 거짓말하지 말아요. 남욱 증인 아까 녹취 나경원 의원이 녹취 튼 거 있죠? 네.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저 지금 상황이죠? 처음 봤습니다. 네. 오늘 처음 본 내용인데 아마 그 구속됐다 풀려난 이후에 유동규 본부장께서 전화하셔갖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녹음을 하신 것 같고, 뭐 제가 한번 읽어봤지만 그 아까 제가 검찰에 얘기를 했는데 지었다는 부분은 좀 전에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남재원 검사가 당시에 대부분 다 남욱이 했다라는 취지의 조사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받았고,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을 그 이정규 검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제 의견 혹은 제 주장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여러분이 그 진술이 구치감에 갔다 오고 진술이 바뀌고 그리고 석방된 이후에 주고받은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 전에 정영학 회계사 녹취에는 그런 내용은 1도 없죠? 네. 예.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공공이익을 아마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환수한 사람일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아파트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민관이 같이 하는데 만약에 민만 하면 그 손해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관이 같이 하면 관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이익이 돌아가는데 이재명 지사는 이익을 얼마나 가져갔습니까? 지금 지난 대법원 판결에서는 5,700억 정도가 인정된다고 판결이 났고 1심에서도 5,561억이 성남시 혹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익이 맞다라고 판결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개발하는데 5,500억이 넘게 공공환수를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했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며 재판을 받았고,
대법에서 그것이 맞다라고 판결이 난 겁니다. 저희들은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을 하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개발이 일어나면 그 개발을 공공으로 환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부천합 정도 받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엄청난 일을 해낸 거죠. 이재명 성남시장이 하면서 1822억 원을 현금으로 배당 수익으로 갖게 되고, 그리고 공단, 공원을, 여의도 공원의 약 3분의 1 정도, 저 성남 시민이 얻은 게 저겁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장을 하면서 민관 개발을 하면서 현금으로 1822억을 배당 수익을 받게 됐고, 1공단 공원은 46,000제곱미터에 달하기 때문에 여의도 공원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리고 서판교 터널, 저 판교 터널은 약 1km짜리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려면 5천억, 6천억 정도입니다. 성남시 1년 예산은 될걸요? 이런 정도로 개발을 하면서 이재명 지사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개발할 때 씨앗 자금은 조우영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브로커 역할을 하는데, 그 조우영이 범죄를 저질러요. 그 범죄 저지른 조우영의 검사가 윤석열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그 씨앗 자금이 김만배가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삽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윤석열 아버지 집을 김만배가 사준 것에 대해서 수사해봤어요? 예? 이 수사 보고서는 지금 우리 안 준대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국정조사 하는데 이 수사 보고, 국정조사가 지금 재판에 다 영향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뭐 수사와 뭐 재판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안 준다고 하는데, 여기 보도에 의하면 대장동 자금을 추적해 업무상 배임, 횡령, 뇌물 관련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이렇게는 있습니다. 지금 정영환 증인이 한 얘기하고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아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내용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 수사 보고서 내놓게 하세요. 고검에 있죠 지금. 네,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제가 이제 서영교 의원님 말씀하셨던 때, 지적하실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고발 미제 사건이 상당 부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제 사건들에 대한 진행 경과, 또 당시 수사 자, 상황을 이렇게 돼 정리한 있으니까 자료로 이 내용이 틀리면 검찰에서 고발을 하든지 하세요. 네네. 이제 저 확인. 이 내용이 맞다면 지금 말씀하신 게 위증이 되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녹취록 잠깐 트세요. 자, 그랬겠지. 우리 사진에 보면 정일권 다 나오는 증인 얘기인데 이 나오세요. 새끼들 맨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네, 그가 또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때 정인상한테 설날인데 안 줬겠냐 돈을? 아니 그래서 내가 일부에서 조사를 다시 했거든 그때. 그 전에도 자. 돈 준 게 있지 않냐 그래서 아니 뭐 자, 요 정도 인사한다고 하죠. 해서 2천만 원만 갖고 오라고 자, 해서 여기서 그거는 본인이 쓸 게 아니고 인사. 이 새끼들 하는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해당 내용은 지금 유동규 씨와 남욱 씨의 대화 내용 같은데요. 아마 최근에 유동규 씨가 항소심 법정에 제출한 녹취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유튜브에서 아마 그런 내용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지금 남욱 씨는 형들에게 줬다라는 자신의 발언이 자신이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들은 내용을 말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전에 또 녹취록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본인 스스로 유동규 씨에게 형들에게 내가 줬다, 유동규 씨에게 형들에게 준다고 해서 내가 줬다라는 걸 유동규 씨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관련된 녹취록을 제가 정해 시간 때 좀 들어보니까 거기서 검사가 그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검사에게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검사가 그게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검사도 몰랐던 내용을 남욱 씨가 형들에게 줬다는 내용을 먼저 설명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남욱 씨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정일권 검사가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만해야지. 시간 됐으니까. 그 기자회견 자리는 나경원 의원이 만들어줬고, 자, 이 내용은 23년 4월 녹취죠? 자, 이 내용은 23년 4월 녹취입니다. 그동안 22년 9월 16일 납치되어서 구치감에 갇혀서 진술을 바꾸게 하고, 이게 23년 4월 녹취인 거죠?
저희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그 뒤로 네, 그 전에 있던 녹취가 아니죠. 정용학 녹취록에 10년 동안 녹취록에 전혀 안 나오니까 뒤에 만들어낸 것 같아요. 예. 자, 예, 들어가세요. 잘 알고 계시네요. 아까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아까 말씀하셨던 녹취록 제가 들어가세요, 정일건 검사님. 제가 정해 시간에 유튜브에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녹취록 자체는 유동규 씨가 항소심 재판정에 의견서로 녹취록을 제출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황 다 바꿔놓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유동규 씨가 제출한 녹취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증거가 없으니까. 자, 이게 만들어지는 조작의 과정입니다. 오늘 이 녹취 아주 잘 나왔어요. 조작의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제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욱 증인, 네. 아까 녹취 나경원 의원이 녹취 튼 거 있죠? 네.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저 지금 상황이- 처음 봤습니다. 네. 오늘 처음 본 내용인데 아마 그 구속됐다 풀려난 이후에 유동규 본부장께서 전화하셔갖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녹음을 하신 것 같고, 뭐 제가 한번 읽어봤지만 그 아까 제가 검찰에 얘기를 했는데 지었다는 부분은 좀 전에 이주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남재환 검사가 당시에 대부분 다 남욱이 했다라는 취지의 조사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받았고,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을 그 이정규 검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제 의견 혹은 제 주장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여러분이 그 진술이 구치감에 갔다 오고 진술이 바뀌고 그리고 석방된 이후에 주고받은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 전에 정영학 회계사 녹취에는 그런 내용은 1도 없죠? 네. 예.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공공이익을 아마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환수한 사람일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아파트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민관이 같이 하는데 만약에 민만 하면 그 손해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관이 같이 하면 관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이익이 돌아가는데 이재명 지사는 이익을 얼마나 가져갔습니까? 지금 지난 대법원 판결에서는 5,700억 정도가 인정된다고 판결이 났고, 1심에서도 5,561억이 성남시 혹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익이 맞다라고 판결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개발하는데 5,500억이 넘게 공공환수를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했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며 재판을 받았고 대법에서 그것이 맞다라고 판결이 난 겁니다. 저희들은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을 하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개발이 일어나면 그 개발을 공공으로 환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부 천억 정도 받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엄청난 일을 해낸 거죠. 이재명 성남시장이 하면서 1,822억 원을 현금으로 배당 수익으로 갖게 되고, 그리고 공원을 여의도 공원의 약 3분의 1 정도, 저 성남 시민이 얻은 게 저겁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장을 하면서 민관 개발을 하면서 현금으로 1,822억을 배당 수익을 받게 됐고, 1공당 공원은 46,000제곱미터에 달하기 때문에 여의도 공원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입니다. 그리고 서판교 터널, 저판교 터널은 약 1km짜리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려면 5천억, 6천억 정도입니다. 성남시 1년 예산은 될걸요? 이런 정도로 개발을 하면서 이재명 지사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개발할 때 씨앗 자금은 조우영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브로커 역할을 하는데 그 조우영이 범죄를 저질러요. 그 범죄 저지른 조우영의 검사가 윤석열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그 씨앗 자금이 김만배가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삽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윤석열 아버지 집을 김만배가 사준 것에 대해서 수사해봤어요? 예? 정영환 증인. 네. 그때 수사했을 때 네. 오늘 뭐 보도가 나왔는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 저희가 그 새로 부임하신 그 송경호 검사장님께 당시 진행 경과들, 특히 미제 고발 사건들이 상당했기 때문에 그러한 경과들, 진행 경과들에 대해서 보고 드렸고 어떤 추가 필요 사항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냥 아마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언론 보도 내용이 뭐 그렇게 사실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런 언론 보도 내용. 네. 그 내용은 여러 가지 고발 건들이 들어와서 네. 그거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한 말이었죠. 미제 사건에 대한 어떤 뭐 진행 경과 등 뭐 계획 등에 대해서의 검토 사항들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그 보도를 보니 이재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것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정리되었던 거죠? 제가 뭐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담당했을 당시에서는 저는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사단이 들어오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예. 민간 사업자들의 변호인들이 여기에 참고인 증인으로 나와서 그분들의 변론을 하면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주장하는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이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배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한 것도 조작 기소라고 하는 것인지 제가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렵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수사의 정당성이나 합법성에 대해서는 자신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원석 검찰총장, 네. 예, 증인 그동안 보고를 다 받으신 걸로 확인이 되네요. 예. 그리고 지금 오늘 무엇을 하는지 다 아시면서 그런 식으로 또 물기를 돌리려고 하면 안 돼요. 계속. 제가 보니까 가장 중심에 송경호가 아니라 이원석 증인이셨어요. 송경호 증인이 아니라 이원석 증인이셨어요. 예. 예.